이건 판소리의 특징이야. 판소리. 네,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을 진행을 할 때 항상 판소리의 어떤 특징부터 들어가거든.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특징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럼 판소리의 특징을 형식하고 내용으로 두 개로 나눴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. 뭐 겹치는 것도 좀 있을 거고요. 분류가 이제 조금 애매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형식상의 특징부터 한번 보게 되면 판소리는 서사성을 지녀. 서사성. 오타가 났는데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. 그래서 이제 근원설화라는 게 존재해요. 근원설화. 그 다음 뒤에 이야기 구성 자체도 서사성을 지니게 되고,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연행적 요소가 있는데 판소리계 소설은 공연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. 공연. 그래서 표현들이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특히 막 음성상징어 같은 것도 많고 이렇지.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음성상징어 이렇게 한번 써주자. 이렇게. 그다음 아까 얘기했었지만 뭐 발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다고 그랬었죠. 동작. 그 다음에 요 율문성. 노래로 좀 불려지다 보니까, 그죠? 노래로 좀 불려지다 보니까 리듬 있는 형태로 돼야 되는 것들이 좀 많죠. 그래서 뭐 운율이 일정하진 않지만 대체로 사음보의 운문체 또는 율문체라고도 합니다. 율문체. 그 다음에 전문성. 전문적인 광대에 의해 공연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. 창자나 소리꾼이 이제 한 명이 전체를 다 공연하는 거야. 그 다음에 향유층의 다양성. 서민층에서 향유되다가 후대에는 중인 및 양반까지 확대가 됐다. 그 다음 본래 서민층에서 향유되던 판소리가 중인층에 폭넓게 향유되면서 민족 전체가 즐기는 예술로 발전을 한 거지. 그 다음 운율이 있는 부분, 창이라고 하고요. 내용이 있는 사설 부분이 서로 뒤섞여서 나타나. 근데 사설 부분에서도 율문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. 알겠지? 그러니까 요게 뭐 율문적인 특성이 창에만 있냐? 그건 아니고요. 서사적인 부분 있잖아. 이렇게 안일, 그 말하는 부분에서도 율문적인 요소가 좀 나타납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성은 근원설화, 판소리, 판소리계 소설, 신소설. 작품들의 제목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. 근데 제목들이 좀 직관적이야. 뭐 신소설 같은 경우들 보면 뭐 연희각, 연이 이제 제비거든요. 그럼 제비의 다리. 그럼 이제 제비 다리는 뭐랑 관련이 있어? 흥부전과 관련이 있죠. 그런 식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근원설화 같은 경우는 내용의 어떤 특성들을 좀 알 수 있는 제목들이 있어가지고요. 암기하기는 좀 편해. 그래서 이 부분은 내신에서 시험 좀 많이 나옵니다. 따로 암기를 좀 해주세요. 뒤에 작품들 써놨어. 오케이? 좀 이따 얘기해줄게. 그 다음에 해학성. 요것도 출제 포인트죠. 해학성은 프린트를 또 따로 줄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할까 했었는데 뒤에 작품만 좀 포함시켜 놓고 해학성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그 개념들은 따로 그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요거는 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작품들을 좀 모아서 봐야 되는 뭐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. 자, 그다음 내용상의 특징. 서민들의 현실을 주로 그리고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서민의 의식들이 좀 반영이 돼요.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3번에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다고 보시고요. 이면적 주제가 바로 서민의식이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는 그 문학작품들은 굉장히 진솔하잖아.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. 그래서 뒤쪽에 가면 풍자, 해악, 골계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민중들의 자질구레한 일상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물들이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
등장인물이 약간 개성적인 특성을 좀 지녀. 됐나요? 예, 그러니까 전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그 전형적 요소 안에 개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우리가 허생전 같은 경우도 인물을 전형적이라고 하지만 개성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잖아. 그래서 전형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죠.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비속어도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도 양반들도 향유했었기 때문에 양반층의 한문투가 공존해요. 그래서 전한 문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. 뒤에서 이제 또 얘기할 겁니다. 양반층의 한문투를 전한 문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. 뒤에 문체에서 좀 볼 거야. 자,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한시나 고사 양반들의 고상한 언어가 쓰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구어체 그리고 그런 데 막 욕설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되지.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극대화된 장면 상투적, 관용적 표현이 많다. 특히 장면의 극대화라는 개념은 중요한 거죠. 이건 판소리 문학에서 또 한 번 중요한 개별적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장면의 극대화 이것 좀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여러 인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 됐나요? 창자, 광대 창자나 광대 한 명이 하는 거야. 예. 옆에 있는 고수는 이제 박자를 맞춰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자라고 쓰고요. 고수가 있는 거지. 이렇게 북쳐주는 사람. 자,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 아까 얘기했었죠.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와 함께 이면에 또 다른 주제를 갖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표면적 주제는 거의 대부분 약간은 조금 그 당대 사회의 어떤 이념에 좀 맞는 됐죠? 그런 주제, 교훈적인 게 좀 있고 이면적인 주제는 서민들의 소망을 좀 바탕으로 하는 거 됐죠?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한문투의 전화문체 그 다음 구어체 서민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. 그 다음 10번도 뒤에 프린트로 넣었어. 알겠니? 네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명칭과 문체 한번 읽어보시고요. 그 다음 수사법과 시제.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연극처럼 연행됐던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. 됐죠? 현재형이 좀 많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 넘겨서 판소리계 소설하고 영웅소설의 어떤 차이점. 그러니까 똑같이 영웅소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전이라고 붙어 있거든. 그런데 영웅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특성들이 비범하잖아요. 예,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들은 좀 평범한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. 고전소설의 주제는 거의 비슷한 됐죠? 예, 판소리계 소설도 고전소설의 주제하고 똑같아. 권선징악이라든지 뭐 해피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나는 소설자의 특성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. 예. 인물에 대한 논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요 특성과 유래 부분이 판소리 광댕은 청중을 앞에 두고 창을 할 때 청중을 쉽게 몰입시키거나 일체감 형성, 내용 속에 등장의 관객에게 직접 설명, 관객에 말을 거는 거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연극 자체가 좀 개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. 됐죠? 네.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 비애미, 해양미. 판소리의 거의 특징이지. 그래서 뭐 비애미 같은 경우 옥중에 갇혀 있는. 왜냐하면 서민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당대 사회 문화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흥부전이거든. 거기에 뭐 가난이라든지 이런 거 등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고요. 그 다음에 적벽가. 교과서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수록돼 있는데 수능에 이제 적벽가가 출제됐을 때 좀 낯선 지문으로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적벽가의 어떤 적벽대전의 어떤 특성보다는 해학성을 좀 첨가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변형되는 것들이 있었어. 그래서 이 적벽가도 좀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지.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건 장면의 극대화란 뜻이야.
장면의 극대화. 장면의 극대화. 요거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할 건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문을 보고 이해하는 게 조금 빨라.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라는 개념 뒤에서 또 한번 볼 겁니다. 보통은 자진몰이를 많이 적용시켜요. 자진몰이. 그 다음에 골개미. 우리가 이제 해악 얘기했었을 때 이때 이제 들어와야 될 것이 희화화. 그 다음 풍자. 그 다음 해악. 이렇게 들어와야지. 그래서 희화와 풍자, 해악에 대한 작품 예시는 아까 맨 뒤쪽에 넣어놨었죠. 그죠? 네. 그 다음에 이 부분 뭐 비장, 우화, 숭고와 함께 미적 범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프린트를 따로 줄게요. 학교에서 이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. 이해갔지?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될 수 있어. 골개는. 됐죠? 그래서 골개만이라도 따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문체 용어를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 문어체라고 하면 문장에 사용되는 어투예요. 문장. 그래서 문장에 사용될 때 하느니라 뭐뭐더라 뭐 이런 것들을 쓸 때. 그 다음에 한자어 쓰는 거 있죠? 예. 이런 것도 문어체라고 부르고요. 그 다음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뭐뭐 하도다, 하회다. 그 다음 딱딱한 어투, 뭐뭐 했다, 아니다. 이런 것들이 그냥 문어체야. 예전에 이제 다로 끝나지 않고 뭐뭐 하더라. 이렇게 나로 끝났었죠. 그 다음 구어체. 구어체는 그냥 일상에서 쓰는 문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겠죠. 그 다음에 했어, 했단다, 뭐 이런 표현들. 이제 뭐 상대 높임도 들어가겠죠. 합니다,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 판소리, 사설투. 아까 얘기했었죠. 판소리, 사설투. 그래서 작가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들이나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어체 구사하는 거. 그 다음 냉소적 풍자와 희화화시키는 거라든지 장면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판소리, 사설투가 좀 나타나지.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춘풍전 같은 경우들을 판소리로 나와 있던 부분의 자료는 없지만 어쨌든 판소리, 사설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 저 여인 거동보소 이런 것들이 판소리, 사설투가 돼요. 이제 본문에서 또 한번 볼 겁니다. 이런 표현들. 그랬겄다 뭐 이런 표현. 그다음 이건 참고지만 내간체라는 게 있어요. 내간체. 예,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여성을 중심으로 편집글에서 내간이라는 게 있거든요. 내간체 그렇게 알아두시고. 그래서 밑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. 됐나요? 예. 자, 그 다음 판소리의 요소. 창, 안일이, 발림, 너름새, 추임새. 요 너름새는 가끔 학교에서 안 쓰더라고. 그죠? 근데 문제에 또 나올 때는 그냥 나와. 그래서 창, 안일이, 발림. 중요한 건 추임새는 고수. 그 다음 관객이 하는 것도 추임새입니다. 그래서 고수와 관객이 추임새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뭐 참여한다?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창, 안일이, 발림, 요건 이제 창자가 하는 거예요. 창자. 광대가. 그 다음 판소리, 장단. 요건 이제 우리는 판소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춘향전이란 판소리계 소설을 배우는 거고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요 판소리 소설이 등장해. 그러니까 판소리가. 알겠지? 그래서 그때는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. 학교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고 했을 때는 뭐 제시문은 우리가 소설이지만 판소리를 주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알아듣겠지? 그럴 때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돼요. 얘는 지금은. 나중에 고2가 되면 내신에서는 외워줘야 되겠고. 됐죠? 빈칸 넣기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. 그 다음 판소리 전개인데 서술형으로 나온 적도 있어. 이게 2학년 거. 올해도 나왔고 알겠지? 작년에도 나왔는데 판소리 뭐 6마당이라든지 12마당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. 판소리 6마당.
다 아는 거지? 이렇게. 됐죠?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, 그 다음 12마당에서 우리가 뭐 한번 참고로만 봐둘 것 중에 요 장기전이라는 게 있거든? 요것도 판소리계 소설이다. 뭐 배비장전, 요 정도 좀 알아두시고, 앞에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걸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, 배경설화의 발전. 그래서 토의간 딱 봐도 토의간, 그죠? 네, 그럼 딱 나오겠죠. 별주부전, 도끼전, 수군가. 그 다음 구토지설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연희가 제비의 다리. 그럼 당연히 흥부전, 흥부가라고 써주는 거고. 방이설화, 옥중화, 옥꽃.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춘향전, 춘향가인데 뭐 효녀 지은설화가 배경설화로 있다. 뭐 암행어서사라 뭐 이런 것들이 심청가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, 그지? 근데 요게 나중에 요게 지금 바뀌었다. 요렇게 두 개가, 그죠? 그거 바뀌었네. 쏘리. 두 개가 바뀌었네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로 와야지. 심청이가 효녀죠. 춘향이는 걔도 효녀일 거야. 기존 효녀일 거야. 그 다음에 심청전, 강상전 이렇게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해서 적벽가. 강상전 이거 연꽃이야. 연꽃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을 때, 그지? 용궁에서 지내잖아. 나중에 이제 연꽃을 타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그 강상년 했을 때 그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, 그지? 옥중화, 연애가, 토의간. 외울 수 있겠죠. 어렵진 않을 거야. 자,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춘향전 내용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, 그지?